체질에 따른 약용작물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다 조금씩은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몸이 문제가 생기면 강한 장기는 더 강하게 되어서 병이 오고요, 약한 장기는 더 약해져서 병이 와요. 이런 강한 장기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약용작물의 힘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저한테 맥진 부탁하신 분 딱 2분이 계셨는데, 우리 선생님은 열이 뜬다 그러셨어요. 제가 맥진상으로 봤을 때는 소음인이셨어요. 근데 제가 홍삼, 인삼 얘기하면서 열 많은 사람 인삼, 홍삼 드시면 안 되는데 다 드시고 계신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의서에는 인삼이 청열약이에요. 열을 내리는 약이에요. 누구에 한해서? 소음인에 한해서. 오르는 열을 내리는 약재가 인삼이에요. 근데 그걸 먹고 열이 올랐다? 부작용인 거예요. 예전에 산삼을 먹고 하룻밤 기절했다가 깨어났대요. 그럼 뭐라 그래요? 명련 반응이라고. 몸이 다 나으려고 그런 거라고. 아니에요. 부작용이에요. 인삼 먹고 코피 막 나요. 코피. 우리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들 잘 크라고 홍삼 액기스 주잖아요. 애가 갑자기 다리를 떨어요. 고개를 막 이렇게 떨어요. 코피를 흘려요. 애가 잠을 안 자고 울어요. 이거 다 홍삼 부작용이에요. 홍삼이라는 에너지가, 그 보기하는 에너지가 체질에 안 맞게 들어왔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떤 건 줄 아세요? 머릿속에 말 2마리가 뛰어댕겨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에너지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출력이라는 게 뭐예요? 근육을 쓰는 거예요. 이 근육을 자꾸 써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고 뭐라 그래요? 특장애라 그래요. 물론 어떤 뇌의 문제, 뇌파의 문제로 인해서 특장애에 시달리는 우리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말 2마리가 머릿속에서 뛰어댕겨서 우리 아이들은 그 말 2마리에 앉아있을 뿐이에요. 뛰어댕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육을 계속 쓰면 특장애라고 하는 거고, 또 이 근육을 계속 써요. 이 근육을 계속 써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너 왜 이렇게 산만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홍삼 먹어서 에너지가 너무 과하게 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근육을 쓰는 거잖아요. 또 어떤 친구들은 혀근용계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 근육, 발 근육, 목 근육 쓰지 않으면 혀 근육이라도 써야 돼. 말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 중에.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뭔가 내 몸에 체질의 불균형으로 열이 올랐거나 뭐가 맞지 않는 것들이 들어와서 열이 치성해졌거나 그랬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든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홍삼을 먹었는데 그 다음날 코피가 나요. 열이 위로 올라서 내 몸 입장에서는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뭘로 나가요? 2가지로 나가요. 출혈과 염증으로 나가요. 그럼 눈이 빨갛게 돼요. 이건 충혈이죠. 출혈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충혈. 코에서 코피가 나요. 출혈이죠. 뇌에서 피가 나요. 뇌출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완전 달라져요. 어느 구멍으로 출혈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제발 나한테 꼭 맞는 자연을, 내 백그라운드를 진짜 1, 2년, 2, 3년 더 늙기 전에 찾으세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통이 좋은 약물. 지금 요거는 소음인 거예요. 요게 뭐게요? 요거. 이거 우리 일식집 가면 요거 튀김도 나오잖아요. 시소 튀김 나오잖아요. 요거 장식품인 줄 알고 다들 안 드시는데 요거 엄청 향 좋고 좋아요. 요거 자소예요. 자소를 일본어 발음으로 시소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적자소, 요거는 청자소 해가지고 둘 다 자소엽인데 깻잎과 하긴 하지만 향이 좀 달라요. 그리고 얘는 항미생물, 항염증, 항알러지 좋은 거 다 있죠. 발한, 해열, 두통도 치료해요. 그리고 천공, 우리 요 마지막에 제가 적어놨어요. 천공 다조산이라는 두통의 명방, 우리 한의사들이 쓰는 그런 처방인데, 여기에 앞에 천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정도로 천공은 두통에 좋은 약재예요. 진통, 진경, 진정, 살충, 수면시간 증가, 혈관 확장, 혈압 강화. 근데 이런 것도 천공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 혈압 강화가 있는데 소양인들이 먹으면 혈압 강화가 될까요? 안 돼요. 열이 올라요. 우리나라 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중에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인삼, 홍삼. 2번째가 해모땡, 건강기능식품 중에 해모땡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원료가 천공, 작약, 당귀예요. 우리 그 처방 중에 보혈시키는 명방이 있어요. 사물탕이라고. 거기서 숙지향 빠진 게 해모땡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인데 거기에 천공이 들어가죠. 근데 그거 역시도 아까 제가 열 많으신 분이 드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선생님이 만약에 해모힘을 드시
드신다. 그럼 열떠요. 잠이 더 안 와요. 진피는 너무 유명해서 귤껍질 말려가지고 차로 드셔도 너무 좋죠. 딸꾹질에 좋아요, 진피가. 그래서 기가 통하지 않고 기체에서 생기는 딸꾹질에는 천공, 소엽, 진피 모두 행기,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통 즉 통이라고 하거든요. 불통,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온다. 통즉 불통, 통하면 통증이 없다, 해소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통증이 있다 그러면 막힌 데는 없을까 보고 통하게 해주면 일단 기본적으로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소양인들 두통이에요. 되게 엉겅퀴의 전초예요. 엉겅퀴도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다 보면 엉겅퀴로 간암을 고쳤다는 분들 수기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 얼굴을 봬도 그렇고 이게 소양인이시겠구나 이런 느낌이 딱 와요. 그 정도로 이 대개는 소양인들 안에 흉격에 열이 많은 간비, 폐, 신 중에 비장이 너무 센 소양인들은 술을 많이 먹어서 뭔가 간이 안 좋아졌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간이 안 좋아졌거나 이랬을 때 먹으면 정말 좋은 엉겅퀴의 전초를 저희는 한약재로 전대개라고 해요. 그래서 엉겅퀴도 엄청 좋은 약재예요. 박하는 뭐 많이들 아시죠? 우리 선생님이 머리가 아프다, 박하차. 평소에는 명자차. 너무 좋은 거죠. 저는 당장 커피 대신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치자 아시죠? 치자물 들이는 거. 우리 이제 음식 만들 때 노란물 들일 때도 많이 썼거든요. 치자도 간화를 쓰는 해열, 간기능 강화, 이담, 혈전, 혈당 강화 엄청 좋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두통이 왔어요. 치자, 박하 매일 먹어요. 그럼 이제 속 쓰려지는 거예요. 안 좋은 약한 위장이 약해지면서 속이 아프거나 더부룩해지거나 설사가 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통이라고 하면 간에 문제가 많아요. 간기가 울결되거나 간화가 위로 뜨거나 하는 건데 이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간기 울결이란 한의학에서 간의 기운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들을 설명하는 용어. 이는 스트레스, 정서적 긴장, 불안, 간의 기운이 막혀서 생기는 그런 증상들을 간기울결이라고 하고 뭐가 치료한다? 요 세 개가 치료를 해요. 근데 이거에서 더 심해지면 간화가 뜨기 시작해요. 애간장이 탄다 하잖아요. 애는 장이에요. 간은 정말 간이에요. 근데 노심초사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애간장이 탄다 하는 진짜 간이 타요. 간혈이 타고 간음이 소모가 되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간화가 생겨요. 한의학에서 간의 기운이 과도하게 상승하여 열이 생기는 상태. 근데 간화가 스트레스 받으면 다 간화가 뜨느냐? 태음인들이 심해요. 왜? 폐, 비, 간, 신. 간이 제일 세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 병이 생길 때 어떻게 된다? 강한 장기가 더 강해서 고개를 쳐들거나 약한 장기가 더 약해져서 밑으로 처지거나 이럴 때 아까 병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두통이 자주 오거나 간화가 자주 오거나 이런 것들은 주로 태음인들이 많아요. 태음인 중에서도 열이 많은 태음인. 또 천마 제가 천마 찾으러 또 어딜 갔었냐면 무주가 천마로 유명하기도 하고 무주에 진짜 너무 마인드가 괜찮은 청년 농부가 또 있었어요. 밭에서 천마 캐는 거 보셨잖아요. 인공적으로 유성 배합을 시키는 농장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어요. 우리 유명한 농장의 유명한 대표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친구는 아기가 되게 어렸어요. 근데 무주 근처에다가 시골에다가 집 지어놓고 온실까지 따로 둬서 천마는 엽록소가 없어요. 마 아시죠? 마랑 천마랑 똑같은 마가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마는 종도 다르고요. 그래서 마는 먹으면 맛있거든요. 천마 드셔보신 분 계세요? 천마는 먹으면 이게 불린 맛도 나고요. 아린 맛도 나고 비리기도 하고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생으로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에 타 먹어도 맛이 강한데 여튼 이 천마는 마랑 전혀 달라서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파요. 땅을 파고 참나무 밑둥 같은 걸 막 이렇게 놔요.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자마라고 하거든요. 새끼말을 꼽고 그 옆에 버섯 균사체를 둬요. 그러면 버섯 균사체가 참나무에 이렇게 진액을 빨아들여가지고 지가 막 크면서 누굴 키워요? 천마를 키우는 거예요. 그 경작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천마가 엄청 비쌌어요. 진짜 인삼보다 훨씬 더 비쌌거든요. 근데 요즘은 경작이 좀 원활해져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천마가 두통에는 성약, 명약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중풍, 후유증, 중풍, 전조증 꼭
들어가는 약재가 천마거든요. 그만큼 거품, 풍을 내쫓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선풍기 같은 그런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몸에 진액이 없거나 혈이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은 또 장복하면 안 돼요. 뭐가 어렵죠. 그냥 다 맞았으면 좋겠는데, 두통이면 그냥 다 먹었으면 좋겠는데 가려 먹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점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황금이 우리 그 뒤에 보면 백출이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백출하고 황금하고 딱 합치잖아요. 그럼 뭘 치료하냐면 임신부의 입덧을 치료해요. 그 정도로 안전해요. 임신부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황금이라는 약재가 안전한데 이 약재가 간독성이 심해요.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식품으로 풀려서는 안 되는 약재예요. 이름이 황금이어서 황금 덩어리 보여주면서 홈쇼핑에도 황금 막 뭐 좋다고 막 하는데, 이거는 함부로 먹으면 간독성이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약 자체가 독하다가 아니에요. 임신부가 먹을 정도로 굉장히 안전한 약재인데 체질에 안 맞는 사람이 먹으면 간독성이 심하게 나타나요. 석창포는 물 많은 시냇가 물 있는 그런 데서 많이 자란다 그래서 석창포인데, 우리 창포로 머리 감잖아요? 단오 때? 그 이유가 뭐게요? 창포가 살충작용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잘 못 씻을 때, 그럴 때 창포로 머리를 감은 이유가 살충작용 때문이에요. 우리 석창포도 그런 항진균 작용이 좀 있어요. 창포와 석창포도 좀 다르지만 이런 효능들의 진정, 항진균, 항세균 이런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엄청나게 잘 활용될 수 있는 저는 약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치매 예방이라든가 이런 데도 굉장히 활용성이 높은 약재죠. 근데 요거의 맛이 약간 매워요. 약간 맵고 또 성질은 따뜻해요. 그러다 보니 열 받은 사람이 또 장복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 대뇌 피질에 좋은 세포 효과가 있지만 이것도 태음인들의 경우 기억력이 감퇴되고 뇌 회복을 돕기 위해서 먹을 때는 좋은 거죠. 천남성은 독초 아닌가요? 독초과에 속하지만 그 정도로 약효가 세다고 보시면 돼요. 천남성과 약재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석창포도 천남성과죠. 천남성과라고 독초가 아니고요. 많이 하시네요. 감국, 국화의 꽃. 이것도 진짜 눈이 건조하고, 우리 루테인 막 유행하면서 메리골드인가? 그거 좋다고 막 했잖아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우리 전통 원료 감국이 간화를 천마나 황금이나 석창포처럼 세게 끄지 않고요. 순하게 끄기 때문에 꽃차로도 장복하시면 눈의 피로라든가 두통이라든가 스트레스를 풀거나 할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소양인들 스트레스 풀 때는 박하, 태음인들 스트레스 풀 때는 국화 이렇게 드시면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소화기에 좋은 약용작물 감초, 홍과 감초의 뿌리 및 뿌리 줄기. 감초 경작하시는 거 한번 봤어요? 제 유튜브에도 있거든요. 감초는 우리나라에도 재배에 성공했어요.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 임금들이 감초 좀 길러봐, 잘 좀 해봐, 이런 막 기록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공을 못했어요. 왜냐면 감초가 약방의 감초 하는 것처럼 두루두루 다 쓰이는 약재라 자생화를 꼭 시키면 좋았을 테지만, 감초 자체가 척박한 땅에 뿌리를 길게 뻗으면서 내려오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저 몽골 그쪽으로 많이 자라는, 또 그쪽 감초들이 효과가 좋은 그런 약재였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경작에 성공을 해서 전 익산 가가지고 요거를 스마트팜으로 경작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왔는데, 감초 뿌리가 진짜 이래요. 그래서 감초는 소화기를 좋게, 따뜻하게 좋게 한다. 백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임신 5조에도 좋을 정도로 소화기계에 좋은 약이에요. 육계, 산사는 들어보셔서 산사자 열매 해가지고 뭐 혈액순환에도 좋고, 산사나무에 잘 익은 열매, 그래 소화액을 분비 촉진하고 혈압도 강화시키고, 우리 후식으로 먹는 두 가지 2대장이 있죠. 첫 번째 수정과, 두 번째 식혜. 왜 후식으로 먹냐면 식사를 하신 다음에 소화를 촉진시켜주기 위함이에요. 달달해서 먹는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수정과에 뭐가 들어가요? 육계. 그러면 수정과 드시겠어요? 식혜 드시겠어요? 만약에 물어보는 식당이 있다면, 소음인들은, 몸이 냉하고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뭘 먹어야 될까요? 수정과. 그리고 만약에 소양인들, 뭔가 안에 흉격에 열이 있는 사람이라면 메가가 들어가 있는 식혜를 먹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는 볕과 보리에 잘 익은 열매를 발화시킨 거. 엿기름이 메가예요. 그다음에 유금피도 많이 아시죠? 누룩나무라 그러죠? 근데 누릅나무예요. 누릅나무과에 왕누릅나무의 주피를 제거한 수피. 우리 속 쓰릴 때 태음인들 속 쓰릴 때 요 유금피 한 2도 넣어서 처방내면 바로 좋아져요. 그리고 산약은 소화도 촉진하고 신장도 보하고 간도 보하고, 그래서 태음인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말을 구워 먹거나 말을 갈아서 우유에 섞어 드시거나 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마도 이게 굉장히 색깔도 하얗고 맛도 무덤덤하고 해가지고 아무 부작용 없을 것 같지만 이게 알러지가 많아요. 그 체질에 맞게 드시지 않으면 이제 몸이 가렵거나 이런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번째예요. 오늘 20분 딱 남기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드리고 할게요. 감기에 좋은 거, 소화불량에 좋은 거, 두통에 좋은 거 이렇게 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는 진짜 필요한 거는 노화를 역행할 줄 아는 지혜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늙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천지인이라고 하죠.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가지고 딱 중간에 서 있어요. 그런데 저희 한의학 의서에 7의 배수로 가요. 7, 8에 56, 남자는 7, 8에 56, 여자는 7, 7에 49세가 되면 하늘의 기운이 딱 끊어지면서 남은 인생은 땅이랑 친해지다가 땅으로 가렴 이라는 메시지거든요. 그게 뭐예요? 갱년기예요. 갱년. 완전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가 오면 어떻게 돼요? 남자분들은 굉장히 여성스러워지고 감수성이 예민해지시고, 우리 여자들은 씩씩해지고 남성다워지고 이렇게 약간 성격들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연의 이치로 보면 그런 딱 변혁기, 전환기 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갱년기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우울하다거나 잠이 안 온다거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대사가 먼저 흔들려요. 혈압이 스물스물 올리기 시작하고요. 혈당이 스물스물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나는 뭐 지방도 많이 안 먹고 살도 많이 안 쪘는데 고지혈증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노화의 초입에 있는 거거든요. 요럴 때 아까 제가 뭐라고 부탁드렸어요? 자연과 손 잡으시라고요. 자연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잠 잘 자고 생각 잘하고 하면 좋아질 거야. 근데 안 돼요. 우리 뇌는요 나랑 대화하지 않아요. 내 오장육부랑만 대화해요. 나의 모든 시스템은 나의 의지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제가 돌솥밥 먹다가 이렇게 데웠거든요. 부주의 해가지고 데웠어요. 근데 이 표표세포 빨리 좀 재생됐으면 좋겠다. 내 의지를 다진다고 이게 되냐고요. 아니라고요. 오장육부가 지들끼리 대화해서 뭐 내뿜고 뭐 보내고 뭐 만들어내가지고 어찌저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장육부가 서로 대화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한 놈은 너무 세요. 한 놈은 너무 약해요. 그럼 대화가 되겠어요? 서로 텐션이 비슷해야 돼요. 서로 만만해야 돼요. 세기가 비슷해야 대화도 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간비, 폐, 신의 에너지 레벨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건 가장 약하고 어떤 건 가장 세고 이렇게 태어났지만 그게 더 심해져가지고 지들끼리 대화를 못할 정도로 만들지만 않으면 대사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까 제가 감기에 뭐가 좋아요? 다소엽 좋아요? 뭐 얘기했지만 이런 대사질환에 좋은 약은 딱 한 가지 약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혈압 강화에 인삼이 좋아요. 혈압 강화에 천마가 좋아요. 이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내 오장육부, 간비폐신의 텐션을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는 무언가가 전략적으로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해드린 이런 녀석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대사질환은 다들 아시다시피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 혈증 이런 것들을 대사질환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진대사라고 하니까 우리 몸의 전체적인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 해야 되냐?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약 먹은 거를 보니까 한 움큼을 드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처방했냐를 보니까 1번 약의 부작용 때문에 2번 약을 먹고 2번 약의 부작용 때문에 3번 약을 먹고, 결국은 우리가 60대 70대가 되면 약의 부작용을 덮기 위한 약, 또 그 약의 부작용을 덮기 위한 약, 이렇게 한 움큼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의료비가 올라가는 거는 둘째치고 그 이후에 내 삶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노란우산 강거모대를 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꼭 필요한 소득공제도 되고 함께 웃을 수 있어요. 노란 신호등이라는 게 경계성에 있을 때 다 잡으면 돼요. 이미 병이 된 다음에는, 약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힘들어요. 근데 경계성에 있을 때, 아직 의사들이 혈압약 먹을 정도는 아닌데요, 당뇨약 먹을 정도는 아닌데요, 그러면 아니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약용작물과 손을 잡아야 돼요. 자연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계성 혈압이 이래요. 140, 90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경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혈압이 왜 오르고 있냐고 이제 물어보면
다들 본태성이 95%예요. 본태성. 원래 타고난 게 그렇대요. 원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인이 없는 병은 없어요. 내 몸의 오장육부가 흔들릴 때는 반비패신의 텐션이 어긋나기 시작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유전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유전적인 그런 에너지 편차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안에서 간화가 오르든 위장열이 오르든 신장이 허해서 열이 오르든 간에 열이 오르게 되면 검사에도 안 나오는 이런 증상들이 생겨요. 머리부터 눈, 코, 입, 귀, 귓구멍까지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안에서 열이 생기면 위로 올라요. 눈, 코, 귓구멍, 밑으로 또 구멍 2개 있고요. 이 구멍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기능적인 이상으로 생기는 증상들이 보였을 때를 우리는 경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들기가 힘들거나 구내염이 생기거나 코피가 이유 없이 나거나 눈충혈이 푹 잤는데도 가라앉지 않거나 이명이 생기거나 어떤 분들은 두피가 뜨겁다고 얘기도 하세요. 어떤 분들은 손이 뜨거워서 뭘 잡을 수가 없다고 하시기도 하고요. 발이 뜨거워서 잠을 못 잔다고도 하세요. 이게 발의 문제겠냐고요? 아니란 얘기죠. 몸에 텐션이 어긋나서 그 다음에 생기는 건 열과 화인데 그게 나가기 위해서 그런 증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봅시다가 아닌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읍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이거고, 저는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과 함께 약용작물을 잘 경작하고 판매, 섭취,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경계성인 사람들 먼저 비포 애프터를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우리나라 약용작물과 우리나라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참이라는 거를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건강한 사람이 건강해지려고 약용작물로 만든 식품을 먹었을 때보다는 혈압이 140에 90이었는데 간열이 떴을 때 갈근을 열심히 드셔서 내려와요. 치자를 열심히 드셔서 내려와요. 별명자를 드셨더니 변비도 풀리고 눈에 화기도 떨어지면서 혈압도 떨어졌어요. 이런 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계성에 있을 때는 우리 약용작물의 도움을 받아서 내려올 수 있지만, 이제 제가 뭐 몇 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지금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 먹은 지 3년이에요,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그러셨어요. 그런데 나한테 딱 맞는 건 칡이었어. 그러면 칡을 한 3개월을 드셨어요. 그랬더니 간화가 꺼지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저혈압이 와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저혈압 증상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떤 때예요? 테이퍼링. 점진적으로 양약을 줄일 시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자연의 도움을 받아서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혈압약 드셨던 분들은 혈압약으로 인해서 저혈압이 오고, 혈당약 드셨던 분들은 혈당약으로 인해서 저혈당이 오고요. 고지혈증약 드셨던 분들은 고지혈증 약으로 인해서 내 몸이 좋아지고 나면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혈중 지질이 너무 떨어져요. 혈중에 지질이 없으면 세포가 재생될 수가 없어요. 그게 낮다고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항상 표준을 유지해야 돼요.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정상 범주를 유지해야 돼요. 그럴 때는 약을 조금씩 줄여가야 될 때가 온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줄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우리 환자들한테 한 표를 들고 왔어요. 총 7단계로 나눠져요. 첫 단계 4주에 4일에 한 번을 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체중도 빼고 운동도 하고 나한테 맞는 약차도 드시고 해가지고 뭘 하고 싶으시다면, 그러면서 혈압과 당뇨를 계속 측정을 하세요. 그러면서 만약에 조금씩 너무 낮아진다 그러면 4일에 한 번씩 약을 빼보는 거예요. 이거를 최소 2주를 하셔야 돼요. 이틀 3일을 안 돼요. 그리고 좀 끊어볼까 하면 3일 연속으로 안 먹어본다? 절대로 안 돼요. 4일에 한 번씩 끊는 걸로 2주 이상을 해봤는데 혈압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거예요. 3일에 한 번씩 빼는 거예요. 이것도 최소 2주예요. 그렇게 했는데 괜찮아요. 3단계. 이틀에 한 번씩 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하루에 한 번 빼는 거예요. 그게 이제 4단계에 해당이 될 때가 50% 감량이에요. 그 다음에는 거꾸로예요. 이틀에 한 번 먹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3일에 한 번 먹어보고 4일에 한 번 먹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높아지지 않고 괜찮다. 그럼 이제 비로소 진짜로 시간을 역행해서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온 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끊을 준비가 된 거고, 그때부터는 정말로 가벼운 몸으로 사실 수가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 한 100일 정도 돼요. 최소 2주 해가지고 7단계 하니까 98일이더라고요. 그래서 100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몸을 다잡으면, 근데 이게 의지력만 내셔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자연의 도움. 우리는 자연의 도움을 여러 방법으로 받아요. 눈으로 보고요, 귀로 새소리 듣고요, 촉각으로 모래사장을 걷고요, 황토길을 걷고요. 하지만 자연의 도움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는 방법은 입속으로 넣는 거예요. 그만큼 효과가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안 맞는 녀석을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효과 좋은 방법은 오감 다 좋지만 입으로 넣는 거고, 그러려면 나한테 꼭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드리는 분 중에 제가 체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유전자로 제가 더 확실하게 봐드리기도 할 건데, 어깨 넓이를 한번 보시죠. 이 골반보다는 어깨나 흉곽의 넓이가 더 넓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근데 선생님, 이제까지 소음인으로 알고 계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음인은 아니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인삼이나 생강이나 이런 거를 장복만 안 하시면 되고요. 아까 선생님은 태음인 맞으신데 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워요, 태음인들은. 그리고 폐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뭔가 돌려준 힘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습을 좀 빼주는, 뭔가 물에 젖은 이불을 쫙 짜서 폐뼈에 딱 여는 듯한 느낌의 복식이 율무거든요. 그래서 쌀의 양을 좀 줄이고 율무를 좀 넣어서 전체적인 식사량을 총량을 줄이는 체중을 감량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조언을 드렸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들은 다 드렸는데요. 저는 한 가지 단일 약재로는 대사질환의 경계성에서 벗어나는 건 힘들다.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는 힘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제품군을 구성을 하고 이거를 판매를 해가지고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K-메디푸드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K푸드 지금 난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약용작물이 포진되어 있는 그냥 식품이 아닌 경계성에서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푸드, 이걸 이제 메디푸드라고 많이 명명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경작된 약용작물을 가지고 뭔가 글로벌하게 판로를 확장시켜 나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맞춤 건강기능식품이 대세예요. 그 중에서도 맞춤을 유전자를 통해서 맞춰주는 것이 가장 큰 흐름입니다. 근데 맞춰주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영양제나 그런 기능성 식품 중에서도 몇 가지가 안 돼요. 약용작물이 들어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지금 건강식품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식품. 건강식품이라는 건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식품이 아니에요. 그냥 액상 음료예요. 오미자 달인물, 청궁 달인물 다 그냥 식품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하철을 지나갈 때도 내 고향 장터 해가지고 나와서 순마 가루 파시고 마가루 파시고 오미자 액기스 파시고 하는 거 볼 때마다 저놈이 저기서 저렇게 있을 녀석들이 아닌데, 왜냐면 저는 제 매일매일 환자를 치료할 때 직접적으로 처방하는 약재들이잖아요. 의약품 정도로 효과가 있는 친구들인데 저렇게 먼지 맞으면서 저렇게 홀대봐야 될 녀석들이 아닌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기능성을 인정해줄 만한 기업들의 대규모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네. 만약 그렇게 되면 또 판매 전략은 누구한테 다 맞아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본질을 지켜나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약용작물들은 약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분명해요.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 상품 개발하는 입장에서 부작용을 내지 않으려면 용량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정말 크게 효과 볼 수 있는 사람도 크게 효과를 볼 수 없고, 그러면 이게 입소문을 타고 널리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약용작물들은 그 정도의 대우를 해주자라는 거죠. 해주려면 딱 맞게 해줘야 되고 지금의 함량보다는 좀 더 올려야 되고, 그래서 제대로 진검승부를 하려면 경계성 정도는 내려오는 제품군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게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 약용작물로 만든 K-메디푸드가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다면, 지금 다들 전 글로벌하게 너무 하고 싶은 그 맞춤 의학의 길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저는 계기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저한테는 이런 계획이 있고 이게 정말 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할 때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 자비로, 누가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약용작물 농가 만나고 청년 농부 만나러 막 다니는 거거든요. 다니다 보면 이런 게 진짜 필요한가? 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생겨나고, 제대로 팔로만 만들어서 우리 농가들의 수입원이 확실하다는 거 확신만 드리면 이게 정말 괜찮은 산업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을 모시고 제가 이제 원 풀었어요. 네, 저희 소음풀이해서 저는 너무 영광이고요. 또 이런 강의는 제가 환자만 받지 3시간 강의한 건 전 처음이거든요. 외국인들 데려다 놓으면 30분이면 끝나요. 근데 뭔가 좀 더 재밌게 해드렸으면 좋았을 거라는 좀 아쉬움도 있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행사가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서 앞으로 저희 방향이 맞다면 응원해 주시고 틀리다면 책찍을 들고 방향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만나 뵙게 돼서 또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